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한 주 잘 마무리하고 계실까요? 우리 시장은 오늘도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내면서 3거래일째 반등에 나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에서 9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3,000포인트를 다시 회복하는 모습 보였고요. 삼성전자도 7만 전자를 회복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 주간 지수로 좀 살펴보면요. 코스피가 2%가량 상승했고 코스닥은 4%가량 오르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반등세 강하게 나타났던 그런 한 주였는데요. 이제 조금씩 시장이 상승 추세에 시동을 좀 걸고 있는 듯한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목들을 담아야 이러한 시장의 상승 추세를 함께 즐겨갈 수 있을까요? 저희 오늘도 홍당무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계좌 붉게 만들 전략들 그리고 종목들까지 모두 가득 채워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은 이무학 전문가님과 위너데이 함께 진행하는 날이죠. 이런 이무학 전문가님 역시나 신고가의 신입니다. 이번 주 위너11 종목 중에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신고가 바톤 이어받았고요. 2차 전지 특집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LNF와 일진머티리얼즈, 솔루스, 첨단 소재, 첨보까지 이번 주도 신고가 랠리 멈추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LNF 어제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86%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데요. 매주 이렇게 신고가 랠리 이어가는 종목들 그리고 급등하는 종목들 여러분들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무학 전문가 장중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빠르게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제 밑에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이 참여 코드 7000 입력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신 노란톡으로도 입장 가능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학,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학이라고 검색하시고 마찬가지로 참여 코드 7000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노란톡방은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합니다. 생방송 50분 안에 들어오셔야만 여러분과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금요일은 이무학 전문가님의 위너데이로 진행이 되는 날입니다. 이번 주 위너11 수익률 리뷰와 함께 또 다음 주를 주름잡을 위너11 종목까지 소개가 되는 그런 날인데요. 오늘도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계좌 붉게 만들어줄 위너11 종목들 가득 채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무학 전문가님 이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귀하게 모셨습니다. 이무학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 드디어 기다리던 반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시작이 된 건가요? 네, 일단은 처음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악재가 앞으로도 저는 모르죠. 무슨 악재가 나올지 예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모르긴 합니다만 우리가 그동안 악재가 나오면서 증시가 출렁일 때마다 그 악재의 본질을 분석을 하고 이 악재가 계속 시장을 끌어내릴 건지 그 기간은 얼마나 될 건지 아니면 이걸로 정말 시장이 끝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과 고민을 같이 하면서 끝나진 않은 악재다. 다시 이겨낼 수 있는 익숙한 악재다라는 것을 누차 좀 강조를 해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이번 시장 반등 누구보다 반갑고요. 우리 홍당무 시청자분들 이제는 종목 싸움이죠. 시장은 어느 정도 돌아 나가고 있으니까 한숨 좀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좀 종목 찾기에 저랑 같이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연 저점으로 코스피가 마감을 했고 그런데 3거래일 만에 굉장히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시장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시장의 바닥을 찍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 좀 앞으로도 올라올 것으로 보고 계실 것 같긴 한데 네. 얼마나 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올라올 때는 무궁화호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빨리 좀 회복되고 빨리 좀 시장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3,300 찍어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네. 일단은 지수라는 게 우리나라는 해외 증시에 좀 연동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잠깐 해외 증시 흐름을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아니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1% 넘게 올랐더라고요. 1.5%, 1.7% 올랐는데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고 금융주도 실적 굉장히 좋았더라고요. 그 그렇죠. 부분에 의해서 또 오른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실적을 발표해도 다음 분기 걱정하고 내년을 걱정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오. 미국은 굉장히 현실에 충실한 펀더멘탈과 현실에 충실한 주가 흐름들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반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잠깐 화면을 보시면 나스닥 지수도 굉장히 빠르게 우리도 올라왔지만 뭐 나스닥 올라간 것만 올라가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빠졌지만 나스닥이 더 빨리 올라가죠. 뭐 3등주니까 어쩔 수 없죠. 우리나라 증시 마켓 자체가 전 세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온 나라 증시를 다 합쳐놓은 거에 미국이 55% 이상을 차지합니다. 오. 우리는 한 2% 정도? 네. 잽이 안 되죠. 귀엽네요. 네, 귀엽죠. 네. 그러니까 뭐 나스닥 올라간다고 야 나스닥 5% 올라갔으니까 우리도 5% 올라가자 이런 얘기는 좀 드리기는 민망한 오. 상황이긴 한데 네. 뭐 어찌됐든 간에 해외 증시가 뭐 워낙 잘 맞춰주고 있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삼전을 볼 수 있는 힌트를 주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면서 오늘 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등에 좀 힘을 실어줬거든요. 굉장히 강했어요. 네. 자 이런 흐름들 그리고 헝다 제가 헝다는 아무 일이 아니라 그랬죠. 관심도 두지 않고 네, 있는 것 헝다 같아요. 필요 없다 우리는. 그랬죠. 네. 헝다 때문에 떨어지면 무조건 사시라 그랬죠. 네. 북한이 미사일 쏘고 떨어지면 무조건 사듯이 헝다 때문에 떨어지면 사시라 그랬습니다. 헝다는 네. 금융 리스크가 아니라 헝다는 부동산 개발 업체 기업입니다. 그럼 헝다가 어디 상장돼 있죠? 홍콩에 상장돼 있죠. 홍콩 H지수 보더라도 안 빠져요. 네, 예. 오늘도 올랐더라고요. 그죠? 대만 이 항생지수도 안 빠지는 흐름들 그리고 상해종합지수도 견조한 흐름들.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글로벌 증시들이 한시름 낫다. 노는 분위기 네. 그리고 자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이러한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니까 발판이 좀 우리나라 증시는 워낙 이 퐁당퐁당 잘 빠지는 증시라 밑바닥이 좀 단단해야 돼요. 밑바닥이 좀 다져주니까 오늘 이렇게 좀 올라오는 흐름들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럽 증시도 모두 다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앞으로 글로벌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또 다음 주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실 인플레 우려가 있고 원달러 환율도 아직까지 1,180원대 그나마 오늘 조금 내리긴 했는데 1,180원대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사실 시원하게 들어오지만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연준에서는 11월 중순 또는 12월 중순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또 언급을 했는데 사실 불확실성이 조금은 해소되는 듯해 보이긴 하거든요. 전문가님께서는 만약 이런 테이퍼링이 시작이 된다면 앞으로 시장 흐름 어떻게 좀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시나요? 네, 일단 테이퍼링에 관해서는 우리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11월에 연준의 테이퍼링은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처럼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시키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한 측면에서 즉각적인 흐름들, 이게 금융위기 때도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지만 한 3년 동안 금리를 안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와 코로나 위기를 이제 같은 워낙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10년 만에 뭐 10년 주기설 뭐 이런 우리가 음모론도 있지만 네. 뭐 그런 걸 제외하고 나서도 금융위기가 굉장히 좀 시기적으로 많이 빠졌던 흐름도 비슷하고 그리고 이 경기 침체 우려감도 비슷했기 때문에 금융위기 테이퍼링과 비교해 보면 그때도 한 3년은 금리를 못 올렸었습니다. 지금도 금리 인상은 테이퍼링은 아니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제가 말씀드렸죠. 11월에 인플레 좀 올라간다고 코로나가 재확산된다고 테이퍼링 내년에 할게요. 이래 버리면 아마 장 폭락한다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불확실성이 살아나는 듯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큰 약속입니다. 연준에서 수개월 전부터 시장과의 약속을 했는데 네. 이 약속을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비가 조금 내린다고 네. 또는 그러니까 시장이 아이라고 한다면 연준이 이제 아버지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야 우리 6개월 전부터 나랑 약속했잖아요. 테이퍼링을 하기로. 우리 네. 저기로 여행을 가기로 했잖아요. 네. 야 비가 좀 내리는데 아니면 야 오늘 조금 몸이 좀 안 좋은데 이거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못 가는 게 아니라 가기 싫은 겁니다. 네네. 그렇게 따지면 시장은 아이는 울어버리거든요. 가기로 했으면 가야죠. 그죠? 그래서 네. 이 연준과의 약속적인 측면 고용지표 조금 안 좋아졌다고 이래버리면 진짜 큰일 나는 건가? 네. 연준이 테이퍼링을 안 할 정도로 지금 뭔가 망가지고 있나? 시장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아빠가 아파서 여행을 안 간대? 우리 아빠 죽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아이는 굉장히 아이와 같아서 네. 시장은 아이와 같아서 이 조금 앓는 소리만 해도 정말 아빠 병원 가요? 아빠 죽어요? 이렇게
불안에 떨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끌고 가는 게 맞습니다. 11월 어. 테이퍼링은 무조건 돼야 된다라고 보시고 어. 테이퍼링 오히려 저는 꼭 돼야 된다. 그래야 어. 시장은 계속 지금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테이퍼링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어야 하고 이 테이퍼링이 시작한다고 해서 금리 인상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이무학 전문가님 굉장히 시장 예리하게 분석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이무학 전문가님이 장중 실시간으로 이러한 시장 상황들 아주 꼼꼼하게 노란톡을 통해서 올려주시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장중 실시간으로도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들 세워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7000 입력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번 주 위너 11 수익 리뷰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시가부터 오늘 종가까지 4거래일 만에 위너 11 합상 수익률이 50%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번 주 위너 11으로 진행된 이벤트 당첨자도 한번 발표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너 11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수익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예상되는 그런 3가지 종목을 골라서 노란톡방에 올려주시는 그런 이벤트였는데요. 자,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이 합산 수익률 1위에서 5위에 당첨되신 분들입니다. 노란톡을 통해서 선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또 새로운 위너 11 종목으로 같은 이벤트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당첨되신 분들도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 위너 11 종목들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펄어비스 보도록 할게요. 펄어비스가 저희가 지난주부터 가져왔던 종목인데 현재 15%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전문가님 수요일에 정관 점검을 하면서 최고가에 저희가 또 익절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혹시 오늘 또 홍당무를 처음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펄어비스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펄어비스 전략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 한 번만 더 가져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네. 수익 실현을 좀 하셔야 돼요. 수익 실현 좀 하시고 네. 일단은 게임주 전체적으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주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데브시스터즈 그리고 이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이 기대감으로 너무 치솟았다. 근데 지금 실적 어닝 시즌 구간, 어닝 시즌이 끝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닝 시즌의 한 복판에 있는 상황이죠. 지금 보면 주요 기업들 실적이 이제 다다다다다 다음 달 15일까지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육대 주린이 네. 교육대 네. 어닝 시즌에서 가르쳐 드렸죠. 강의를 해 드렸죠. 이런 것처럼 어닝 시즌으로 지금 들어가는 시즌의 입구에서는 성장성으로만 가는 주식보다는 이제는 이 구간만큼은 실적이 좀 검증되는 종목 중에 좀 많이 빠져 있는 종목. 그러니까 굉장히 나는 실적도 좋고 성장성도 좋은데 이번에 시장이 폭락을 한 달, 2달 나오면서 시장이 저 끝으로 밀어넣은 종목들이 끌어올릴 거거든요. 대신 성장성으로만 가던 저 위에 있는 애들은 다시 내려와야죠. 이러한 시장의 밸런스가 이뤄지는 구간이 바로 또 어닝 시즌입니다. 성장주가 좀 내려오고 실적주가 좀 올라가고 밸런스를 맞췄다가 어닝 시즌이 끝나면 다시 성장주가 올라가고 실적주가 좀 내려가고 시장은 계속 이런 밸런스 게임이거든요. 네. 이러한 그 흐름들을 봤을 때 펄어비스는 좀 도깨비나 좋아요. 도깨비도 좋고 검은 사막, 이 붉은 사막, 뭐 사막 시리즈 다 좋은데 실적이 안 좋아요. 이번 3분기 실적은 또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을 좀 이번에 하시고 어닝 시즌 끝나면 제가 또 다음 달에 다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닝 시즌 한 복판에 있는 이런 시기인 만큼 전문가님 저희가 이 위너 11 종목들 수익 리뷰가 끝나면 또 위너 11 종목들이 공개가 되잖아요. 다음 주 종목들. 그렇다면 실적주 많나요? 실적주 굉장히 많죠. 그런가요? 네. 그럼 기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장주보다는 지금은 실적주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펄어비스 이번 3분기 실적은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리를 하고 이 실적 시즌이 끝난 이후에 또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오신다고 하니까요. 그때 또 매수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이렇게 펄어비스 살펴봤고요. 다음 주 위너 11 종목들은 이 실적 시즌에 맞게 실적주들 가득 가져오셨다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모두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빠르게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니까요.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7000 입력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 화신 보도록 할게요. 이 지난주부터 이 자동차 주들이 슬금슬금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 반도체 공급난이 해소된다라는 기대감에 자동차 부품주들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시장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주들 조금 밀리는 모습 보였거든요. 전문가님 화신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글쎄요, 이게 꼭 만약에 진짜 바라는 바지만 네. 삼성전자와 다시 한번 현대차 기아차, 삼전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가 올해 연초처럼 같이 올라간다라 치면 지수 뭐 3,300, 3,400 이거 껌이죠.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 시장 상승은 좀 대승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기술적 반등 그리고 이제 얘네가 한 열흘 빠지다가 하루 올라오니까 네. 열흘 올라가던 종목, 그러니까 열흘 올라가던 종목이 하루 빠지는 걸 사느냐, 열흘 빠지다가 하루 올라간 걸 사느냐거든요. 뭘 사야 될까요? 어쨌든 열흘 올라가는 종목을 사야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상승은 뭐고 반등은 뭐지? 둘 다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하락은 뭐고 조정은 뭐지? 둘 다 내려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말장난인가요? 차이는 있죠. 그래도. 무슨 차이일 것 같습니까? 그래도 뭔가 시장이 반등했다라고 하면 시장이 조금씩 하락했다고 올라간다는 뜻이고 조정을 했다고 하면 시장이 상승 추세인데 살짝 쉬어간다라는 의미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상승은 뭐냐면 가장 큰 차이점은 추세입니다. 추세라는 거는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네. 3개월, 6개월, 1년, 2년 동안 만들어지는 걸 추세라고 그러고 한쪽으로 관성의 법칙처럼 한쪽으로 가고자 하는 힘이 추세예요. 근데 지금 이 추세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건 반등이죠. 네네.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건 조정이죠. 네,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식은 반등이 나오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조정이 나오는 종목을 사야죠. 그래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요거는 반등이잖아요. 다시 내려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조정은 뭐냐면 다시 올라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네. 올라가다가 쉬고 다시. 반등은 내려가다가 잠깐 올라갔다 다시 내려간다. 어쨌든 하락 추세는 이어진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고를 때는 반등하는 종목을 사셔야 되고 상승하는 종목을 사시면 됩니다. 하락하는 종목, 그러니까 하락하는 종목과 반등 종목보다는 상승하는 종목과 조정받는 종목. 네, 그렇죠. 그렇게 보면 지금 반도체 쪽은 하락이 좀 골이 깊어요. 오늘은 저는 이 반도체 쪽은 저런 거는 뭐라고 봐요? 반등이라고 보죠.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삼성전자가 9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 7만 원을 깨졌으니 시총 500조까지 갔던 종목이 우리 국내 탑 1 종목이 그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자동차 쪽 종목들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다가 맞아요. 삼전 하이닉스 보니까 하루 그냥 비켜준 거죠. 그럼 조정이라고 보시는 거죠, 자동차주들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화신도 마찬가지지만 뭐 대표적으로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사실 이제 수소차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 회사 뭐 만도도 있고 현대위아도 있고 SL도 있고 큰 기업도 많지만 굳이 이 종목을 갖고 온 이유는 수소차와 관련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또 기업의 실적이 개선된 이유가 기존에 했던 걸 잘하는 것보다 이 전기차 쪽에 부품들이 많이 납품하면서 전기차 부품주로 변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조정 8% 세죠. 센데 겁내지 말고요. 오히려 뭐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 기회인가요? 다음 주 뭐 무조건 한 번쯤은 사 보셔도 뭐 무리 없어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화신, 전기차 관련한 종목뿐만 아니라 실적에 대한 기대감 실려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조정 좀 나왔을 때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정이 나온 종목을 사라라는 또 팁까지 주셨는데요. 이러한 이무학 전문가님 정말 2차 전지 전문가 중에 전문가십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친환경 섹터 관련해서 정말 전문가 중에 전문가, 정말 덕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여러분들 이러한 2차 전지 특집으로 저희가 또 가져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수익률 한번 챙겨보고 가도록 할게요. 먼저 LNF와 일진 머티리얼즈 솔루스 첨단 소재 첨보가 이번 주 신고가 랠리 이어갔습니다. 정말 이 상승 추세를 멈출 줄 모르는 종목들인데요. 후성이 저희가 또 10월에 신고가 이어가면서 수익률을 88% 넘게 가져가고 있고요. DI 동일도 66%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2차 전지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신 이 이무학 전문가님의 이 화신 종목 앞으로 계속 좀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챙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친환경 섹터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들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도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7000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너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 검색창에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학,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학이라고 검색하시고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너 11 종목들 리뷰해 보고 있고요. 현재까지 화신까지 챙겨봤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수화학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9월에 일주일 만에 21% 넘는 수익률 챙겨갔던 그런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랩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고 자회사들의 실적 그리고 호재에 따라서도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들을 계속 기다려주네요. 주가가 출발을 안 하고 다 태워가려나 봅니다. 모두 탓이라고. 네. 오늘 노랑톡방에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퀴즈도 냈어요.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오늘 아침에 좀 밀길래 오늘 종가 밑구리 달고 위로 올리면 이제는 안 내려갑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만큼 좀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실적, 어닝 시즌이니까 실적부터 봐야죠, 그죠? 자, 실적을 보면 이게 여러분들 실적을 보실 때 연간 기준이 있고 이제 분기 기준이 있어요. 가장 눈에 식게 들어오는 건 연간 기준이죠. 네. 연간 기준에 보면 2020년 12월에 327억 적자가 났습니다. 무슨 일이죠, 갑자기? 올해 갑자기 360억. 네. 네. 무슨 일일까요? 매출이 줄지도 않았는데, 자 보세요. 네. 매출이 크게 안 줄었는데 영업이익이 어떻게 300억이 나가 떨어졌죠? 뭐 때문일까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굉장히 이러한 것들을 보면 이게 이제 기저 효과죠. 어때요? 320억 적자라 칩시다. 올해 상반기에면 360억을 벌었습니다. 하반기로 가면 곱하기 2만 해줘도 700억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연간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작년에 갑자기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자, 여기 여러분들 실적 보실 때 분기를 한번 찍어보세요. 어떤 그럼 몇 분기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었지? 2020년 잘 벌다가 3분기만 해도 170억 벌다가 680억을 적자를 냈습니다. 매출은 안 줄었는데 680억 어떻게 적자가 날 수 있죠? 3천억 벌어서 600억 적자 났다고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이벤트가 있었던 거죠. 무슨 이벤트가 있었냐면 네. 제가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다 그랬죠. 네. 이수건설. 이수건설, 그러니까 이 대손충당금이라고 해가지고 재무제표상 이 부실한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의 적자를 메꿔주기 위한 그러니까 자회사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고 치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를 위해서 차곡차곡 보험을 들어놓은 겁니다. 이놈 또 커서 사고 칠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목돈이 들어가면 회사에서도 갑자기 목돈이 들어갈 일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대손충당금을 계속 쌓아놓습니다. 대손충당금을 쌓아놨다가 그거를 이제 어느 실점이 되면 그걸 이제 감가상각을 딱 해버려요. 부실을 털어버립니다. 네. 자, 이게 바로 680억이 이수건설에 대한 감가상각을 한 번에 확 해버린 거예요.
미리 그러면 지불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악재는 없어졌죠. 어. 이수학은 항상 주가를 볼 때, 야, 저놈 돈 벌어도 저 이수건설 때문에 못 가. 자회사 저거 워낙 꼴통이라. 네. 건설사들 부채는 말씀드렸다시피 건설사 부채는 그 안을 속을 확 뒤집어 보기도 힘들고 또 이수건설 자체가 상장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수화학의 좀 디스카운트 요인이었습니다. 이수건설 저거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면 자회사가 발목 잡고 주가가 못 갔었는데 2020년 12월에 드디어 이제 감가상각을 하면서 부실을 그냥 이수건설을 확 감가상각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악재는 해소됐죠. 네. 악재 해소됐고 돈은 기업이 계속 벌고 있죠. 그죠? 네. 130억, 200억 랩 가격이 올라가면서 올해 3분기도 최소 200억 이상, 300억까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뭐 뻔히 아시다시피 사상 최고 영업이익 나올 거고 이렇게 보면 주가가 못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죠. 그죠? 오. 자 잠깐 보시면 주가가 잘 못 갔어요. 그동안도 잘 못 갔고 다른 시장 뭐 그렇게 올라갈 때도 잘 못 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번 시세가 폭발하면 얼마까지 갈지 모른다 그랬죠. 제가 대원 미디어 말씀드릴 때 다른 뭐 DNC 미디어, 미스터 블루, 키다리 스튜디오 이런 웹툰 업체들 막 주가가 2배, 3배 올라갈 때 대원 미디어가 한 3년 동안 주가가 10,000원에 갇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상반기 때 전문가님이 대원 미디어 네. 가져오시면서 500% 수익을 냈던 5만 원까지 종목이잖아요. 두 달에 그냥 5만 원까지 네, 갔죠. 10,000원에서 5만 원까지. 지금도 5만 원 진짜. 지금도 지난주에도 5만 원 갖다 네. 밀렸죠.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끝난 거지만 어. 이러한 그 종목들을 제가 언더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시장에 좀 저평가가 돼 있고 다른 종목 갈 때 못 갔지만 이러한 그 악재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 3년 못 간 거요. 2달이면 갑니다. 오. 네, 3년 못 간 거 한두 달이면 가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좀 보시면 그러한 관점에서 보시면 좋고 이 기관 애들 저만 이런 생각을 할까 제가 아니라 그랬죠. 기관 투자자들 주가가 지난번에 우리가 수익 실현했을 때 바로 여기죠. 9월 17일 날 우리가 여기서 이런 구간에 샀다가 수익 실현했습니다. 기관 애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잘 보세요. 기관 매수 17일 또 기관 매수 또 들어 올렸죠. 네. 30일. 자, 기관에 샀던 가격 볼까요? 오늘도 기관에 매수가 들어왔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단가가 중요하죠. 자, 기관 애들 9월 17일 33만 주 들어왔습니다. 9월 30일 20만 주 들어왔어요. 종가 얼마죠? 17,000원. 17,000원. 우리가 매수한 가격보다 높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16,000원이에요. 어. 기관에도 수익이 안 났어요. 네. 뭐 기관이 샀다고 지네들도 다 버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관이 다 수익 나면 펀드는 손실 날 수가 없죠. 펀드도 손실 나잖아요. 그죠? 기관이 무조건 수익 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샀다라는 것은 얘네들이 충분히 들어 올릴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노랑톡방에서 말씀드리기를 야 이거 어느 날 기관 50만 주 폭발 내서 들어와도 이상할 거 하나 없다. 이때 얼마 올랐어요? 주가? 19% 올랐습니다. 이때도 얼마 올랐어요? 10% 이상 올랐어요. 기관 애들이 맘만 먹으면 그냥 10%씩 핸들링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주무관님 그렇다면 우리 앞으로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도 될까요? 무조건 사야죠. 그래서, 무조건 사요? 네, 다음 주에라도 그래도 기관보다 저희는 싸게 산 거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기분 좋죠. 네. 우리가 또 기관 애들 매수를 우리가 또 잘 이용을 하니까 네. 이전에도 뭐 우리가 그렇게 수익을 많이 냈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 뭐 DPC나 예전에 뭐 키스트나 이렇게 뭐 상한가 이상 30%, 40%, 50% 이상 수익 냈던 것들도 여러분들 기다림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다 기다려줬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님 이렇게 미는 종목들마다 사실 너무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아서 이 정도면 진짜 이수학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안 타면 네. 나중에 이제 꼭 또 이제 물어보겠죠. 2만 원 가면 지금 사도 되나요? 그래도 제가 끝까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수학 정말 3분기 실적 기대감 가득 실려 있는 상황이고 기관의 매수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수학 전문가님이 밀고 계신 만큼 대원 미디어 500%까지 갔던 만큼 이 종목도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의견 챙겨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수학 종목 여러분들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니까요. 링크 클릭하셔서 7000 입력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위너 11 종목 리뷰 하나만 더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포스코 케미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포스코 케미칼 굉장히 마음이 아픈 종목입니다. 지난주 정말 엉터리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를 급락시켰던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이번 주도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실려 있더라고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진짜 말씀 좀 가져가고 뭐 어이가 싶어요. 없어서 제가 네, 전 가져가고 싶습니다. 무조건 가져가야죠. 그런가요? 네. 지난주 이렇게 밀렸을 때도 제가 갖고 왔잖아요. 지난주 위너 11 갖고 왔던 날이 10월 8일입니다. 네. 주가가 이렇게 차트만 보면 무섭잖아요. 위에서 음봉이 3개가 그냥 이렇게 큰 종목이 확 떨어져 버리면 네. 무섭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오히려 더 매수하면서 주가를 기관애들도 이 종목 계속 사고 있습니다. 사고 있고 정말 엉터리 기사의 주가가 좀 빠졌던 측면인데 진짜 기사는 볼까요? 이런 거죠. 오늘 S&P 글로벌 폴리처 라이징 스타 수상 소재 뜨는 별이라 그래서 네. 포스코 케미칼의 첫 번째 해외 수상작 이런 저도 거거든요. 이 기사 보긴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없나요? 큰 의미는 네. 없는데 얘네들이 무슨 이게 아카데미 시상식이나 네. 이런 것처럼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런 것들이 해외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또 이제 2차 전지 소재 사업부 자체가 우리나라가 막 전기차 만드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메이커들이 다 있잖아요. 전 세계 메이커들한테 이러한 것들이 이런 하나하나들이 모여서 레퍼런스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수시 전형으로 갈 때 이렇게 어디서 봉사활동 잘해 하나만 갔다 갈 수 없잖아요. 네. 여러 가지 수상도 받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 의미군요. 여러 가지가 네. 모여서 네. 이제 수시 전형에 합격하는 어. 것처럼 요게 딱 하나 나와서 포스코 케미칼 자 다음 주 갑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근데 이런 네. 것들이 이제 하나 두 개씩 모이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좋습니다. 이런 게 진짜 뉴스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네.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좋습니다.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데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어서 또 기분이 좋은 그런 종목입니다. 3분기 실적 기대감 가득 실려 있고 음극재, 양극재 모두 생산하는 만큼 여러분들 더욱 2차 전지주 중에서도 눈여겨보셔야 할 종목이고요. 지금 저렴할 때 사라라는 의견까지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챙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위너 11 종목들 수익률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번 위너 11 종목 합산 수익률이 50%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난주 4거래일 만의 수익률입니다. 너무 대단한 수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매주 이렇게 시장 위에서 노는 위너 11 종목들 다음 주는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으로 가득 찬 종목들 가져오셨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에 저희가 다음 주를 주름 잡을 위너 11 종목들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한 주의 끝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무학 전문가님과 위너데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고 있는 이무학 전문가님의 위너 11 종목들은요. 저희가 매주 금요일에 이렇게 위너데이를 통해서 공개를 해드리고요. 시간상 모두 못다한 종목들은 다음 주 장 시작 전에 노란톡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노란톡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생방송 중에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야만 이런 위너 11 종목들 모두 다 챙겨가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고 있죠. 여기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7000 입력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너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QR코드로 들어오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노란톡으로도 입장 가능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입니다. 그냥 검색창 아니고요.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학,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학이라고 검색하시고 마찬가지로 참여 코드 7000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를 주름잡을 위너 11 종목들 하나씩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너 11 종목들은요.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후보 선수 이렇게 4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후보 선수는 저희가 리베로 종목으로 장중에 수급 흐름이 좋은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장중에 갑작스럽게 알려주시는 이러한 종목까지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얼른 노란톡방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다음 주도 이 위너 11 종목으로 이벤트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위너 11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이 수익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 3가지를 골라서요. 노란톡방에 올려주시면은 이렇게 매주 금요일에 위너 데이를 통해서 합산 수익률 1위에서 5위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선물도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위너 11 종목들 하나씩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 가득 기대에 실은 그런 종목들 가져오셨다고 하는데요. 얼른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첫 번째 종목 이번 주 위너 11은 조금 좀 프레시한 종목들이 몇 개 좀 꼽아왔어요. 오, 네. 좀 여러분들이 그동안 좀 못 봤던 종목도 제가 중소형주 쪽으로 네. 좀 많이 분석을 해서 갖고 온 종목이니까 조금 탄력 중소형주 공격수가 많다라는 것은 시총 4천억 밑에 있는 애들 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이니까 여러분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번 주 위너 11 한번 주목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공격수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오셨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래서 한번 피 터지게 싸우실 분들은 꼭 이번 종목 이번 주 위너 11 특히 이제 상승 추세로 이제 보이는 이런 시장 속에서 사실 모두들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 사고 팔고 해야 될까라고 눈이 반짝반짝 하실 것 같은데 첫 번째 종목 빨리 공개를 해주세요. 그렇죠. 이번 주는 일단 네. 미리 스포를 하자면 수비수는 포스코케미칼 하나밖에 없습니다. 포스코케미칼 네. 역시나 가져가시는 이제는 건가요? 방패 좀 내려놓고 가져가야 돼요, 저희. 창을 들고 갈 테니까 오. 여러분 공격수 잘 보시고 첫 번째 네. 공격수는 엠로입니다. 엠로요? 네, 네. 엠로. 굉장히 좀 이름이 생소하시죠? 일단은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상장이 건너온 좀 새내기 주식입니다. 이전 상장할 정도면은 굉장히 유망한 종목이다라는 뜻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코넥스 시장을 뭐 일단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2부 리그예요. 네. 우리가 축구를 위너 11 하니까 축구를 예를 들어드리면 주전 1군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아직 1군이 되지 못한 2군 선수들. 2군 선수들이 이제 1군을 넘어오면 이제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구나. 네, 그러니까 코넥스 기업들은 이제 엔젤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장 요건을 더 좀 비상장 회사보다 상장 요건을 더 완화해주고 맞아요. 이제 2군 리그로 1부 리그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엠노는 잠깐 화면을 보시면 8월 13일 날 넘어왔어요. 네. 8월 13일 넘어왔다가 넘어오니까 이제 1군 리그에서 뛰니까 얘도 좀 적응이 안 된 거죠. 여기까지는 차트가 있네요. 신규 상장주인데 왜 차트가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코넥스 시장에서의 차트죠. 그렇죠. 네, 잘 보셨습니다. 네. 첫날 따상했나요? 따상했으면 안 건드렸죠. 네, 그럼 위험한 거고 네. 일단은 주가가 이제 하루 밀렸습니다. 하루 밀리고 이제 다시 거의 회복을 하네요, 거의. 네. 태극 모양 같죠. 네. 여기 잘 보세요. 이렇게 태극 모양 그리면서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운전수가 누구냐면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이 떨어지나 올라가나 폭락하나 계속 사요. 꾸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특히나 투신권에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수급을 좀 땡기는 흐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요 파동으로 고점을 확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어떤 업을 하는 종목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구매 SCM이라고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입니다. 이게 이제 이 공급망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재료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을 전달하기 전까지
물자 흐름을 최대한 편안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말이 좀 어렵지만 이게 이래봬도 웬만한 기업 얘네가 다 해요. 삼성전자 화면이 잠깐 나오나요? 네.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뭐 현대차, LG, 뭐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 뭐 대기업, 뭐 관공서 뭐 가릴 것 없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한 280여 개 기업에서 1000건 이상 구매 SCM 솔루션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말이 조금 어렵죠. 뭔데 삼성하고 현대차하고 각기 다 틀린데 왜 이 얘네가 뭘 다 하지? 근데 네. 이거를 보시면 뭐냐면 우리가 제가 이제 음식점 얘기를 좀 많이 또 우리가 자주 먹는 중국집 음식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자 중국집을 여러분들 개업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방장 뽑고 요리하고 레시피하고 그리고 뭐 면, 고춧가루 이런 네. 것들은 그 중국집에 특화된 나만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맛있게 해야 되고 네. 깔끔하게 해야 되고. 근데 나무젓가락, 뭐 냅킨,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통 네. 이런 것들은 굳이 저 집은 쓰레기통이 되게 이뻐 저 집 가야겠다 이러는 소비자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저 집은 냅킨이 너무 좋네. 저 집 가서 먹자 이런 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본 역량은 얘네 기업들이 다 하는 거지만 이러한 그 원자재부터 소모성 제품까지 여러 가지 다방면에 주인이 신경 안 써야 되는 부분들을 이 엠노가 우리나라에서 시장 점유율 42%로 1위를 가지고 구매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는 것만 잘하면 편하잖아요, 그죠? 네. 짜장면 짜장면 맛있게 만들어야지 어디 가서 휴지통 이쁜 거 보러 다니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 솔루션 업체는 앞으로도 성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기업 자체도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효율은 내가 저효율은 아웃소싱하라 그랬죠. 네. 이 아웃소싱을 또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엠노 주가 기관이 끌어당기는 수급 그리고 아마 네. 실적 시즌 봐서는 아마 신고가 아마 여러분들 즐기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와, 좋습니다. 엠노 정말 기관의 수급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종목인데 삼성전자 등 거대 기업의 공급 솔루션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성장성 굉장히 높은 종목이고 앞으로 신고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신 만큼 여러분들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엠노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다면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마학 전문가님과 장중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들 세워가 보시기 바랄 텐데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니까요.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7000 입력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주도 굉장히 관심 가는 종목들이 두둑히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다음 종목은 일단은 감성 코퍼레이션입니다. 최근에 의류주들 굉장히 소리 소문 없이 상승 추세를 또 타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뭔가 슬슬 겨울이 되면서 옷 겨울옷 좀 사볼까 기웃기웃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떤 이유에서 또 가지고 오셨나요? 워낙 이 종목은 네. 잠깐 화면을 보시면 굉장히 실적이 좀 안 좋은 회사입니다. 이게 얘네가 본업이 원래 휴대폰 배터리, 보조 배터리, 충전기, 네. 뭐 액세서리 이런 게 돈이 안 되잖아요, 그죠? 형편없죠. 뭐 40억, 60억에 뭐 적자 내고 휴대폰 액세서리 팔아갖고 얼마 벌겠어요. 동네에도 막 수십 개씩 액세서리 가게들이 있는데, 그죠? 근데 이제 얘네가 이 의료 부분 매출 비중이 작년에 33%인데 올해 70%까지 많이 증가를 합니다. 얘네가 뭘 하냐면 혹시 스노우피크라고 아시나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스노우피크 프리미엄 캠핑 기어 브랜드입니다. 네, 이 브랜드가 뭐 화면 잠깐 나오고 있나요? 굉장히 이 좀 중고가, 저가는 아니고 그렇다고 고가는 아니지만 이 메스티지 브랜드처럼 좀 가격이 좀 있어요. 가격이 좀 있고 요게 지금 보시면 지금 누구나 다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을 축소하고 온라인 비중을 확대하는 최근 2년간의 이 유통업계, 의료업계의 트렌드가 있었다면 굉장히 특이한 점은 감성코퍼레이션의 이 스노우피크 브랜드는 오프라인이 65개였습니다, 작년에. 근데 올해 82군데로 공격적으로 신규 출점 브랜드를 계속 넓혀가고 있어요. 백화점도 다 돈 되는 거 아니거든요. 노른자 지점에 있는 백화점들의 출점을 계속하면서
파일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이제 기업의 체질 변화. 너 뭐야? 보조 배터리 만들어? 돈 벌겠어? 밥 벌어먹고 살겠어? 이런 거였다가 이제 이제 의류 브랜드가 런칭에 성공을 하고 굉장히 출점 점포가 많아지고 시장 브랜드가 확대되는 흐름들. 우리가 예전에 브랜드 X 코퍼레이션으로 굉장히 큰 수익을 저도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잭스미스로 큰 수익을 봤죠. 근데 그런 저희 것처럼 그때 30% 이상 한 5거래일 만에 30% 이상 가져갔던 종목이어서 또 의류주 이렇게 분석해 오신 만큼 감성 코퍼레이션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의류 관련해서 매출 굉장히 올리고 있고 시장 점유율 올리고 있는데 전문가님 저는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시장 이번 주 연 저점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빨갛게 켜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연중 신고가를 또 찍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갈까요? 제가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외국인 기관 수급 얘기를 하시네요. 네. 전문가님이랑 함께 하려면 사실 이 수급을 안 보고는 말을 할 수가 없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6거래일 연속 엄청 사고 있어요. 지금 개인만 지금 다 털리고 있죠, 그죠? 뭐 털린다는 표현이 좀 과격할 수는 있지만 네. 기관은 외국인들이 합쳐서 하루에 100만 주 이상씩 매수를 쫙 땡기니까 주가가 안 가고 못 버기죠, 그죠? 주가가 네. 이제 쫙 올라가는 흐름들 여기 보시면 외국인 지분율 확 올라가고 기관 매수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그 흐름들이 굉장히 조금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오늘 시간 관계상 뭐 중국 얘기와 그리고 무신사는 아시죠? 당연히 알죠. 무신사 얘기는 좀 나중에 해드릴게요. 무신사도 예전에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무신사에 들어가고 연매출 200%씩 떴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얘도 이제 무신사에 특화된 출전 브랜드를 하나 좀 만들려는 흐름도 갖고 있고 뭐 아무튼 뭐 시간 관계상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좋습니다. 뭐 네. 다음 주에 조정 나오면 한번 꼭 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 나오면 들어갈까요? 너무 좀 떴으니까 네네. 한번 좀 밀어줄 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사실 매수 시점은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감성 코퍼레이션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저희가 그 X 코퍼레이션, 브랜드 X 코퍼레이션으로 일주일 만에 30% 이상 수익을 냈던 만큼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 이 종목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얼른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니까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7000 누르시고 입력을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빨리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종목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님? 네, 마지막 종목은 조금 변동성도 크고 약간 조금 재밌는 종목을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야 공격수지 않을까요? 그렇죠. 시총 작은 종목이고요. 스튜디오 산타크로스라고 시총 1,100억짜리 기업이에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가져왔던 종목인데 변동성 굉장히 커서 전문가님도 노란톡을 통해서 상세하게 또 안내를 해주신 바가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계속 가져갈까요? 약간 좀 위험하기는 해요. 좀 위험하긴 한데 저는 일단 최대 주주가 자꾸 바뀌는 기업, 사명이 자꾸 변경되는 기업은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이제 요새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서 보면 폐업하는 기업 점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다음 달 가봤더니 돼지집이었는데 다음 달 가봤더니 중국집으로 바뀌었다가 다음 달 일식집으로 바뀌었다가 그런 집 안 가죠. 그런 집은 장사가 안 되니까 계속 바꾸는 거잖아요. 기업이 사명을 자꾸 변경하는 거는 바로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시멘터에서 파이브라더스 거기서 플리트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스튜디오 산타크로스까지 왔는데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다는 이제 여기서 자리 잡고 스튜디오 산타크로스로 다시 조금 이 재기를 했으면 하는 종목이고요. 사실 리오프닝 관련주 꼭 담아라라고 말씀 주신 만큼 11월부터 영화관이 또 자정까지 운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영화도 지금 개봉을 하고 있고 넷플릭스 시리즈 마이 네임이 오늘 또 시작을 했다고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관련해서 좀 수혜 앞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거는 감히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징어 게임이나 DP 같은 경우로 넷플릭스에서 개봉하고 한참 뒤에 떴어요. 넷플릭스는 190여 개국이 보기 때문에 이게 한두 가지가 뜬다고 뜨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걸려요. 매력적인 거는 주가가 잠깐 차트만 볼게요. 올라간 게 없어요.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올라간 게 없다라는 거는 기대감이 없습니다.
주식이 기대감이 없다는 것만큼 또 무서운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면 기대감이 생길 때 조금이라도 시청률이 나오면 주가가 이제 확 올라가죠. 오. 기대감이 있는 주식들은 조금만 안 좋아도 확 내려가죠. 그래서 주가 자체가 기대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다음에 잘 보시고 최대 주주 변경과 관련한 문제는 노란톡방에서 다음 주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 함께 수익 내고 싶으시다면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못한 나머지 위너 11 종목들은 다음 주 장 시작 전에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얼른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도 밤 9시에 저희 홍당무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